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6명의 사람.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도 건강과 행복 가득 담아가세요. 사람 관계 정말 어렵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사람과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계가 너무 미묘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힘이 빠지고 대화 한 번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분명 있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6가지 유형의 사람을 살펴보려고 해요.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같이 시작해 볼까요?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부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하고 가벼워지죠. 반대로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해보면 늘 같은 패턴입니다. 세상이 다 잘못됐고, 요즘 사람들은 버릇이 없고, 정치는 엉망이고, 자식은 은혜를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엔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피로가 밀려옵니다. 그 사람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단순히 기분을 망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실제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주변에 부정적인 태도를 자주 보이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뇌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오랜 시간 쌓이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조용히 옆에서 들어주는 편이었죠. 처음엔 아내가 참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의 부정적인 말은 더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잃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의사가 말하길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라고 했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말이 아내의 몸을 병들게 한 것이었죠.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된다고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계속 짜증을 내면 옆 사람도 짜증이 나고 누군가 계속 불평을 하면 듣는 사람의 뇌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부정적인 말의 독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데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듣는 건 마치 매일 조금씩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말은 곧 마음의 소리다.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이미 분노와 실망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신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어둡게 만들죠. 문제는 이런 말이 습관이 되면 듣는 사람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미소 짓는 분이었는데 가까운 친구는 정반대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다 썩었어. 내 자식은 나를 버렸어. 사는 게 뭐 이래? 친구는 만날 때마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조용했던 노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결국 혼잣말로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이웃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요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잠식합니다. 옆에만 있어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과 자주 함께하다 보면 나 자신도 점점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대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웃음이 줄어들고
작은 기쁨에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길 기운은 모이는 곳으로 흐르고 말은 담는 사람을 만든다. 어떤 사람 곁에 오래 있느냐에 따라 나의 삶도 그 기운을 담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삶도 점점 무채색이 됩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그 사람을 바꾸려 들면 안 됩니다. 그건 평생을 두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덜 듣는 것입니다. 굳이 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너무 오래 붙어 있지 않는 것. 때로는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부정적인 말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삶은 짧고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매일같이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말을 듣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대신 그 시간을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과 보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야말로 진짜 삶의 선물이죠.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 내 주변에 어떤 말이 심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듣는 말이 불안과 분노라면 그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꼭 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은 잠시 접어두고 나를 가볍게 해주는 말,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내 노년을 밝고 건강하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용기는 내 안에 독이 되는 것을 조용히 덜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나를 위한 작은 배려이자 인생 후반을 위한 큰 선택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두 번째 사람은 질투심이 지나치게 강한 부류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도저히 못 보는 사람. 누가 집을 샀다 하면 씁쓸한 눈빛으로 말하죠. 그 집 곧 무너질 거야. 자식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하면 요즘 대기업도 오래 못 가. 하며 꼭 찬물을 끼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은 농담으로도 걱정으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이죠. 질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쌓이고 굳어져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말로 바뀔 때 그 사람은 주변까지 병들게 합니다. 마음이 자꾸만 거칠어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움츠리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기 조심스럽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될까봐 기뻐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기쁜 일이 생겼는데도 미안해지는 그런 이상한 감정. 그건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성 중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다. 남의 행복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땐 일에 치여 자식 키우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서 감정에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말이 어긋나도 마음이 상하죠.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라면 그 감정은 배가 됩니다. 칭찬도 기쁨도 축하도 진심으로 받지 못하고 모두가 경쟁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고 비슷한 나이에 혼자 살게 되었죠. 한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웃음이 많았고 다른 할머니는 조용하고 혼잣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말투와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 많던 할머니는 항상 밝고 건강했지만 조용한 할머니는 점점 더 움츠러들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조용한 할머니는 늘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마음속으로 질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쟤는 왜 자식이 그렇게 잘 돼?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왜 저 사람은 항상 웃지? 그런 생각이 쌓여서 결국 마음을 병들게 했던 거죠. 반면 밝았던 할머니는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볼 때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기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비교가 반복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누구에게 향하냐면 잘 되는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 웃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렇게 시기심은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공격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유, 잘 됐네. 근데 자식이 너무 잘 되면 부모는 외롭지 않나? 이런 식이죠. 말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쁜 일을 감추고 감정을 억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한다.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건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독한 감정을 매일 마주한다면 결국 병이 납니다. 중요한 건 질투심 많은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거리를 두는 겁니다. 억지로 웃어주지 않아도 되고 내 삶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부드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잘 됐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진짜로 편안해집니다. 질투에 물든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기쁨이 두려움으로, 축하가 불편함으로 바뀌죠. 그런 감정을 안고 사는 건 너무 고된 일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관계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를 위한 배려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누가 내 곁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있을 때 내가 편안한가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질투로 가득한 사람 옆에서 고개 숙이고 살기엔 우리의 노후는 너무 소중합니다. 조금 용기를 내서 내 삶에 평화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세요. 그 첫걸음이 그 질투 많은 사람과의 거리두기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세 번째 사람은 늘 남과 비교하는 부류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구는 벌써 손주 대학 보냈다더라. 저 집은 자식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여행도 다닌대.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데 누구는 아직도 젊어 보이더라.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이 느껴집니다. 바로 비교와 시기심이죠. 비교와 시기심은 젊을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히, 더 깊게 스며듭니다. 주변 사람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되죠. 문제는 이런 감정을 자주 내비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듣는 사람까지 같이 지치고 허탈해진다는 겁니다. 한 노인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중 한 분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누구는 자식이 집도 사줬대. 나는 자식한테 전화 한 통 없는데 누구는 맨날 함께 외식한대.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지만 그 말이 계속되자 점점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듣는 사람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이죠. 결국 그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비교는 본능이라지만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 남과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건 고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볼 때보다 비슷했던 사람이 앞서갈 때 더 흔들린다고요. 비교는 성장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든 이후의 비교는 대부분 열등감이나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되죠.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남과 비교할 때 시작된다. 참 묘한 말이죠. 사실 많은 불만은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자식과 이웃의 자식을 비교하고, 자신의 건강과 친구의 건강을 비교하고, 자신의 노후와 남의 노후를 비교하다 보면 마음속에 작지만 날카로운 불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찌르고 맙니다. 한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늘 주변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이 친구보다 돈을 덜 벌면 속상했고, 자식이 친구 자식보다 진학이 늦으면 걱정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나는 저렇게 못 살아봤어. 나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쟤는 누리기만 하네.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점점 삶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삶이 서글퍼졌다고 말하더군요. 사실 그건 남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마음속의 비교심이 만든 착각이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려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연습? 그게 바로 비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낙담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편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꾸 비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굳이 정색하며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말에 너무 깊이 공감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비교하는 말은 듣다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이건 조용히 스며드는 독과도 같습니다. 비교를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감사가 시작됩니다.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좋은 대접을 받았는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평안한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노부부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고맙네. 참 간단하지만 그 말 속엔 비교도 시기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사만 있죠. 그래서 그들은 늘 밝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나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교하고 시기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나를 위한 배려이자 남을 위한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멀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온도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와 시기의 말보다 감사와 따뜻함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해야 내 마음도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누구와 나를 비교하며 불행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더 가볍게 해주는가? 아니면 무겁게 만드는가? 그 질문의 답에 따라 우리는 더욱 평안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네 번째 사람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부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나만 늘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 계속 이해해야 하는 입장.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이 지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해지고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나이 많은데 당연히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라는 태도는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오래전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웃들과도 잘 어울리는 듯 했지만 늘 남의 도움만 기대했습니다.
밥 얻어먹는 건 당연했고, 누가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부탁은 거절하면 섭섭해했죠. 처음엔 다들 도와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그 노인은 결국 외로움 속에서 혼자 지냈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사람들 참 정이 없어졌어. 하지만 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정이 빠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자기만을 생각한다. 나이가 들수록 군자답게 살아야 한다고들 하지만 어떤 이는 반대로 소인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삶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나이 들기 아름다워지는 것이지요.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엔 단지 성격이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나만 맞춰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는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정이 바탕이 되는데 그 정마저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기적인 말과 행동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고받는 사람. 주는 사람은 늘 남을 도와주고 받는 사람은 자기 것만 챙깁니다. 주고받는 사람은 균형을 맞추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는 사람, 즉 이기적인 사람은 관계 속에서 주는 이의 자원을 소모시킵니다. 사랑, 배려, 관심, 시간, 심지어 에너지까지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주는 사람은 고갈되고 맙니다. 젊을 땐 관계를 자주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바꿀 수 있는 선택지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남은 에너지와 시간을 어떤 사람에게 쓸 것인지, 그것이 내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대화에서도 티가 납니다. 대화의 주제가 늘 자기 이야기에서 끝납니다.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이야기를 가로채고 결국은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로 흐릅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듣고 있지만 공감받지 못하는 느낌. 이런 감정이 쌓이면 정서적인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특히 나이 들면 조용한 위로와 따뜻한 공감이 더 절실해집니다. 나를 배려해주는 한마디, 내 입장을 헤아려주는 눈빛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의 상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번 친구들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늘 본인 집 근처, 시간도 본인 일정에 맞춰야 하죠. 약속 당일 갑자기 취소하는 것도 잦습니다. 친구들은 서운해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해야지. 늙으면 이해해줘야지. 그런데 결국은 점점 약속이 줄어들고 찾는 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외롭다고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만든 거리였던 거죠.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정중한 거절이 내 마음을 지키는 최선입니다. 지금은 내가 좀 쉬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는 순간도 있다는 걸 이해해줘. 이런 말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나중에는 그 관계가 감정의 짐으로 변해버립니다. 유교에서는 설하는 덕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당해도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 기본적인 서의 마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불편한 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남의 불편함엔 둔감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이 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정을 갉아먹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충분히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만 하고 있진 않은지, 누군가의 마음을 배려하기보다 내 편함만 챙기고 있진 않은지.
나이 들면 성숙함이지 완고함이 아니어야 하니까요. 이기적인 사람은 주변을 비우고 배려하는 사람은 주변을 채웁니다. 나이 들어서도 곁에 사람들이 있는 이들은 하나같이 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엔 자연스럽게 웃음이 생기고 정이 피어납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맺는 관계의 방식이며 결국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따뜻한 사람과 가까워지세요. 나이 들수록 내 곁의 사람은 내 인생의 거울이 되니까요.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다섯 번째 사람은 남을 조종하려 드는 부류입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자기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론 관심처럼 보이기도 하고 걱정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엔 늘 숨어있는 강한 의도가 있죠. 이렇게 해야 해. 그건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만나지 마. 나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말은 조심스럽지만 마음은 조종하려 듭니다. 사람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늘 누군가를 움직이려 합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인생 살아보니 이게 맞아.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이 말들 속엔 사랑이 담긴 듯 보이지만 그 속엔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숨어 있죠. 어느 시골 마을에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군수보다 무서운 사람이라 농담처럼 말했죠. 누가 집을 사도, 누구 자식이 취업을 해도, 누구 며느리가 장을 봐도 그 할머니의 의견이 빠지면 섭섭해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어르신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피하게 됐죠. 누구 집 앞에 그 할머니 신발만 놓여 있어도 발길을 돌릴 정도였답니다. 겉으론 존중받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외로움 속에 계셨던 거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어질게 하고 행동은 남을 따르게 하지 말라. 남을 따르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지혜로운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제하려는 이는 그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기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여기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조종이라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무언의 압박, 죄책감을 유도하거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와 같은 감정적 빚을 던지기도 하죠. 특히 가족 안에서 이런 모습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자식이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괘씸하게 여기고 배우자가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정이 식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는 법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삶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삶을 버리는 일이다. 그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 사실은 내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가장 먼저 잃게 됩니다. 지배하려 드는 사람은 스스로 불안합니다. 남이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세상이 어지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늘 개입하고 간섭하고 방향을 정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타인은 자꾸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았고 시어머니는 늘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그게 아니지. 하며 사소한 일까지 간섭했죠. 처음엔 효부가 되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답니다. 당신은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통제받는 삶은 결국 정신적인 병이 됩니다. 그리고 통제하는 삶 역시 고독이라는 부작용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를 잃는 순간 마음이 다치고 그 관계는 진심이 아닌 피로감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더더욱 자유롭고 평온해야 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 가볍게 웃고 누군가의 선택을 응원하며
한 발 물러서는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곁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조종하려 드는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편하고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서운해하죠. 하지만 그런 관계는 결국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나이 들면 경험이 많아졌다는 뜻이지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인생을 받기에 더 많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조종하려 드는 사람은 자꾸 자기 방식대로 살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남을 내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노인은 말이 적습니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조언보다는 귀로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힘이 있죠. 통제하려는 습관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한 발 물러서 보세요. 누군가의 선택이 내 마음과 다르더라도 그래, 너의 삶이니까 네가 행복하면 됐다 하고 말해주는 용기.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마음을 열고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당신을 진짜 어른으로 기억할 겁니다. 나이 들수록 조언보다 경청이, 지적보다 미소가, 통제보다 존중이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합니다. 내 말에 따르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따뜻함. 그것이 인생 후반을 가장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여섯 번째 사람은 과거에 멈춰버린 부류입니다. 어느 날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은 두 어르신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요즘 애들처럼 안일하게 살지 않았어. 다 계획이 있었고 예의도 있었지. 그 옆에 앉은 분은 잠자코 듣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그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과거에만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을 꺼내 자랑처럼 반복하고 현재를 깎아내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적의 영광, 성공, 사랑, 실수.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죠. 하지만 과거는 돌아보되 살 곳은 아닙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마음이 무겁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하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라는 말이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자주 함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형 인간이 되어갑니다. 예전이 좋았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인데도 동네 아이들에게 농담을 건네고 스마트폰도 척척 쓰고 유튜브로 여행 영상 보면서 다음엔 어딜 갈까 상상도 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이 늘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하루가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지. 지금 이 순간을 살자는 말입니다. 그분 곁엔 언제나 사람이 많았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긍정이 있고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항상 그땐 그랬지로 시작해서 요즘은 다 엉망이야로 끝나는 사람 곁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대화가 아니라 과거 회상이 반복되면 대화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과거에 집착하는 성향은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과거의 안정된 기억에만 의지하려는 경향이 생기죠. 그러나 그건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마치 어릴 때 먹던 사탕이 지금도 맛있을 거라 믿고 계속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사탕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맛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바꾼다. 우리는 하루하루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나도 점점 닫혀갑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과거를 잊으면 뿌리를 잃는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뿌리는 발밑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위에 앉아서 멈춰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무는 뿌리를 딛고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과거를 추억할 수는 있어도 그곳에 주저앉아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 머무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나도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지만 어제에 갇힌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에 늘 책 한 권, 창문가에 작은 화분 몇 개, 매일 일기 쓰듯 지금의 이야기를 남기셨죠. 할머니의 말이 참 멋졌습니다. 나는 오늘이 좋다. 왜냐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그분 곁엔 늘 웃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은 결국 주변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과거 이야기를 하며 미소 짓는 정도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어제와 비교하며 오늘을 무가치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천천히 당신의 기운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노년은 오히려 풍요롭고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과거에 머문 사람과는 마음을 너무 깊이 묵지 마세요. 그들도 그 나름의 아픔이 있겠지만 당신의 삶까지 그 시간에 붙잡혀선 안 됩니다. 오늘의 햇살은 오늘만 비추고 오늘의 바람은 오늘만 스칩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당신의 하루는 여전히 새롭고 찬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함께 살펴본 가까이 하기 조심해야 할 6유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둘째, 질투심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 셋째, 늘 남과 비교하는 사람. 넷째,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 다섯째, 남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 마지막으로 과거에 멈춰버린 사람까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 마음에 큰 부담을 주고 때론 나도 모르게 지치고 상처받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의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결국 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를 중심에 두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서 배우면서 나도 성장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나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내 마음을 잘 살피고 지키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요. 앞으로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를 가꾸며 더 밝고 따뜻한 나날들이 이어지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